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 3,000에서 3,300포인트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두 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다양한 전략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문제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10위 기업들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위부터 45위 중 한화오션만이 홀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64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본다면 다음 주 가장 큰 반등이 기대되는 그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그 섹터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시총 10위까지의 오늘 종가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여파에 더해서 최근 미중시에서 기술주들도 호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고점 부담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죠. 그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오늘 7만 원이 깨졌고요. SK하이닉스는 27만 원 다시 되찾은 지 하루 만에 5%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KB금융도 오늘 4% 넘게 하락을 했죠. 배당 세율이 35%로 늘어나면서 소액주주들 기대가 오히려 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배당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쏟아졌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무려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시장의 우려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17개 빅파마 CEO에게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두 분의 선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역시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앞선 1번 문제에서 큰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제 문제를 내봤는데요. 두 분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전문가는 거꾸로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입니다. 예. 아,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쓰여 있고 그리고 이재은 대표는 자동차라고 그림과 함께 그려주셨습니다. 그 제대로 드신 거라고 하면 그 의미는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어이구. 네.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끝날지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중요하게 9시 반에 또 지표가 나옵니다. 고용 보고서죠. 그쪽 관련돼서 지표가 나왔을 때 과연 고용 보고서가 이제 좀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주 실업상 청원 건수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어찌 보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값이 멀어지고 있다, PC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비싸게 유지되고 있고 8월 1일부터 이게 관세율이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올해 하반기 인플레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 동결 혹은 금리 1회 인하 정도 수준을, 금리 동결은 20%, 금리 1회 인하를 40% 정도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9월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도 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8월 1일 오늘 나오는 고용 보고서 확인하시고 8월 12일에 나오는 CPI까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는 9월에 나올 8월 CPI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9월에 FOMC의 금리 인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공포 심리, 안 그래도 비싼 상황에서 주요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 종목이라고 하면 밈주식 7월 중순부터 차트가 하나 둘 깨지면서 우리가 초반부터 많이 올랐었던 코어이브라든지 우리가 지금 많이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코인베이스, 이런 차트 보시면은 이미 차트가 21선, 51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밈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서클 같은 경우 지금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로비노드 같은 경우도 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좀 비싸다라고 평가받았던 그런 종목들, 팔란티오 같은 경우도 2%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코어이브 4.23%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깨지는 그런 밈주식들이 하나 둘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그러면은 대형주는, 근데 대형주도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서 좀 더 하락하면 이제 5일선, 11선을 건드는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어요. 어제자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선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 오늘 지금 반도체 지수들 업종들 더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차트가 완전히 전저점을 깨고 최근 지지선, 7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손바뀜, 알고리즘상의 매도라는 포지션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었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나스닥까지도 이렇게 좀 힘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을 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변동성이 20%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그동안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됐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에 대한 트레이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상호 관세가 아무래도 가장 뭐 글로벌적으로 큰 이슈였다 보니까 그리고 이 협상이라는 건 누군가 좀 양보를 하는 게 있으면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거를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가져가지 않았냐 하는 평가와 함께 그러면 미국 경제 혹은 미국 증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 또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앞서서 이제 그림 그려주신 거에 대해서 해석을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인버스를 사자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인버스를 왜 사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숏 배팅을 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PD가 지금 그 PD님께서 여기 채팅창에도 지금 인버스를 지금 살까요? OX라는 이 이상한 투표를 올리시는데 큰일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무기인데 이게 인버스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간 투자자의 경우에서 기간 투자자가 주식을 이제 계속 보유를 해야 되고 자산을 계속 보유하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잠시 단기간에 롱숏을 건다라는 느낌으로 인버스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인버스 ETF에 대한 매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롱을 잡는 혹은 이게 옵션 시장에서 다른 포지션을 잡는 여러 가지 합성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면서 인버스나 곱버스에 대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가 따라하면 안 되는 투자다. 개인 투자자는 그냥 올리 매수로서 매수로서만 대응하고 올리 롱올리 포지션으로서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꾸로 쓰여있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로 넘어가서요. 자, 자동차를 그려주셨는데 이번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 자동차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살짝 다시 밀리면서 좀 추세 자체로는 아쉽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보면 외국인이 어딜 담았을까라고 봤을 때 현대 기아를 좀 담았더라고요. 다른 섹터는 지금 매도가 우위를 훨씬 차지를 했지만 결국 자동차를 선택을 했다는 건 우리가 관세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자동차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처음엔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무관세였다가 15%가 부과가 됐다. 그리고 일본은 원래 2.5였는데 똑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5에 대해서 오히려 뒤처졌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똑같게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실적이 노출이 되어 있던 건데 어쨌든 낮춰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수익성에 대한 악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호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25%의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 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수출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대 기아 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인센티브 좀 줄이고 차량 가격을 살짝 올릴 수는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인기가 워낙 많다는 거 우리나라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특히 너무 잘 팔리는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꼭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쪽도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현지 생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 쪽으로서의 부품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캐나다 관련된 관세가 35%까지 또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12.5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5 받아서 아쉽다라는 평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헤쳐나가는지에 따라서 저는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번 수출 데이터 본다 하더라도 자동차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탄력도를 노려보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워낙 배당 성향도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시장의 바닥권의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자동차 관세는 어쨌든 일정이 지나갔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최애국에 대한 수혜를 준다고 하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 또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동차가 그래도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5%포인트 정도의 아쉬움은 남기긴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이지은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